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터브리드의 대표 박채은입니다. 강의라고 해서 사실 초청을 받아서 오긴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미리 보니까 이미 기업들을 다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셔서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것보다 저희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기술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왔고요. 그렇게 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어떤 부분들이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오는 특징인지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회사 이름은 인터브리드라고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5개 광고 비즈니스입니다. 5개 광고를 그 디지털 5개 광고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5개 광고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는 이제 DOO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DOH라고 하고 디지털 아웃 오브 홈의 약자인데 이 5개 광고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광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광고는 필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미 기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광고를 하지 않고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대한 욕망과 니즈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를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광고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나를 소개해야 되고 나를 알려야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광고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은 기업에게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기업을 하셨으니까 대부분 광고를 아마 일부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광고가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제약이 뭐냐? 존 케이프를 쓰는 사람은 바로 눈에 안 띄는 것이다. 비용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광고를 몰라본다? 그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그래서 광고 매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 같은 것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광고주들은 과연 그러면 여기서 광고주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저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의 서비스나 제품을 광고를 해야 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구매하도록 또는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광고주가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광고주일 경우에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과연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인 거죠. 근데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면 그 광고를 통해서 고객이 내 제품을 사도록 해서 매출이 늘어나야 될 거고 그 고객이 그런 체험을 해야 되고 또 그 고객이 우리 서비스나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유입이 되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또 그에 따라서 고객 DB가 형성이 되고 아마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욕구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광고 매체에 광고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광고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광고에 대한 니즈를 품냐면 옆에 있는 저 5개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들여서 자금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과연 노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광고를 볼 것인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비용은 얼마를 들여야 하며 그 비용 들인 만큼 내게 ROI니까 어떤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이제 광고를 집행하죠. 똑같은 100만 원의 비용을 써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럼 기존에 있는 광고 매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 매체를 대표적으로 뽑으면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신문, 잡지를 포함한 지면 광고, 그다음에 TV를 포함한 방송 광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광고. 이렇게 4가지가 크게 광고의 매체의 큰 카테고리가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신문, 잡지 광고는 요즘에 많이 안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구독자가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 신문, 잡지는 구독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굳이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신문, 잡지 광고는 비용에 비해서 지금은 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다들 하십니다. 실제로도 지난 5개 년 동안 신문, 잡지 광고는 마이너스 3.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고려하시는 게 이제 TV 광고죠. TV 광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십니다. 요즘같이 OTT나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개발되는 이상에는 광고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TV 광고는 선뜻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비용 때문입니다. 사실 비용이 제일 크죠. TV 광고는 사실 마음 먹고 지상파, 공중파 몇 군데 마음 먹고 하려면 일단 기본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TV 광고에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 채널이나 지방 방송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BC, SBS, JTBC 이런 류의 어떤 방송들에서 말하는 광고는 사실 대기업이나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TV 방송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0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광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 채널이나 웹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온라인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곳이 온라인 광고입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광고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지금 몇 명이 클릭을 했고 클릭한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왔고 또 그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 들어와 실제 물건을 얼마나 구입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들어간 대비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서 온라인 광고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시장이고 이쪽으로는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온라인 광고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저도 유튜브 가끔 보고 SNS 채널 많이 보는데요. 광고 나오면 끄기 바쁩니다. 5초 스킵 버튼 기다렸다가 바로 눌러버리죠. 광고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100% 그렇진 않죠. 그러다가도 그 5초에 이거 재밌겠다, 관심 있다 보이면 반응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광고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광고업계에서는 선택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시청자가 선택해서 광고를 볼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낮은 비용과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때문에 온라인 광고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점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은 5개 광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특히 가보시면 길거리에 가면 많은 디지털 5개 광고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전광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LED나 또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이제 광고를 하고 있죠. 5개 광고 시장은 온라인 광고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매년 3%씩 성장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광고 5개 광고에는 하나의 그 함정이 숨어 있는데 5개 광고도 사실은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5개 광고가 있고 디지털 5개 광고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5개 광고를 하는 거는 이제 전단지 또는 포스터, 현수막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디지털 5개 광고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디지털 사이니지라든가 전광판, LED 전광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디지털 5개 광고 시장은 무려 13.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도 5개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5개 광고 많은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길 가다가 보시면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큰 장점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한테 동시에 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10,000명 지나다니는 거리가 있으면 한 번만 틀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개 광고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광고 효과 분석이 안 됩니다. 광고를 틀었는데 저 광고를 몇 명이 봤지? 본 사람 중에 우리 제품에 관심 가진 사람은 몇 명이지? 온라인과 같은 그런 분석이 안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크게 우리가 대기업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군으로 나누면 대기업군은 광고를 집행할 때 보면 온라인 광고, 5개 광고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점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실 5개 광고에 많이 못 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5개 광고도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서울 삼성동 가면 그 코엑스 앞에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고 요즘은 거기가 미디어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크기의 전광판들이 설치되어 사람들의 눈을 휘어잡는데요. 거기 가서 보고 있는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혹시 광고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초짜리 한 달 광고하고 하루 10번 노출하는데 8천만 원입니다. 대기업이나 글로벌 브랜드는 광고할 수 있죠. 그 정도 비용 들이고서.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광고비가 낮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온라인 광고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이슈를 보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한 14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54% 정도가 온라인하고 5개 광고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방송 지명 광고는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온라인 광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 즉 낮은 광고비, 정량적인 효과 분석, 그 다음에 5개 광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 높은 노출 빈도, 그 다음에 강제적인 광고 노출. 이거를 구현한 게 저희가 구현하는 서비스인 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5개 광고 시장에 그것도 디지털 5개 광고 시장에서 이거를 구현해내는지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미국 뉴욕에 가시면 타임스퀘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5개 광고 하면 여기가 성지입니다. 사실 뭐 보시면 알지만 어마어마하죠. 여기 우리나라도 여기다 광고를 많이 하고 삼성도 많이 광고하고 있고 광고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네, 그래서 웬만한 비용 투자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광고하기가 어려운데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광고하고 싶어 합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께 이제 뉴욕 타임스퀘어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이 5개 광고가 이렇게 화려하고 디지털 5개 광고가 발전하고 있어서 많은 디지털 사이니지와 전광판들이 있는데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어떤 질문? 첫 번째, 외부에서 밖에서 길 지나다니시다가 5개 광고를 디지털 5개 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보신 광고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말 화려하고 5개 광고 정말 멋있는데 저 광고가 와 멋있다, 와 이쁘다, 와 화면이 멋있다, 색깔 좋다로 끝납니다.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 이 얘기 들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기껏 돈 들여서 저기다가 광고 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광고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죠. 왜 근데 사람들은 인지를 잘 못할까요? 네, 정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게 사이즈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낮에 다니시다가 혹시 테스트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딱 해서 저기 멀리 있는 전광판하고 딱 해서 보십시오. 물리적으로는 사이즈가 큰데요. 상대적으로는 크기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이즈는 굉장히 크지만 실제 내 눈으로 보는 사이즈는 제 스마트폰에 광고 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고 지나갈 때 우와 저거 멋있다 하지만 광고 내용을 명확하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자도 작고 상대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 결과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 광고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봤어요? 예,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봤어요. 무려 83%가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 그래요. 그럼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두 번째 45%는 대기 장소, 터미널이나 병원 이런 데서 기다리다가 광고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냐면 길거리 가다가 상점에서 광고 나온 걸 봤어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보신 광고 중에 기억나거나 광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한 거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30%대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 상점 유리창에서 본 광고를 본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분석을 해보니 이유가 뭔가 눈높이에서 가까이에서 봐야 광고를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멀리 있고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되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만 끝나지 광고 내용을 깊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 회사는 차관점을 뒀고 포인트를 하나 찾아서 그러면 우리의 타겟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사람의 눈높이에 가까운 곳에 5개 광고를 설치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게 하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점 유리창으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시면 있는 수많은 매장들이 있는데 그 매장들의 유리창에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가 붙어 있거나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또는 뭐 어떤 통신 매장들은 가면 A4 용지에 잔뜩 출력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죠. 뭐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 유리창은 왜 만들었나요? 안이 보이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시야가 답답하고 쇼윈도우로 쓰려고. 그리고 안에 DPT, 안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포스터 붙이고 이러놓으니까 사실 안이 다시 안 보이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리창을 어떻게 하면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여기다가 TV를 달아보자. 근데 했는데 TV는 법적으로 못 답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창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착안한 것이 그러면 영상에 나올 때 영상 나왔다가 영상이 안 나올 때는 그냥 쇼윈도로 바뀌는 게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유리창에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네, 버튼 누르면 투명한 유리창으로 다시 바뀝니다. 네, 지금 왼쪽에 영상 나오고 있고요. 광고 영상. 네, 좀 있으면 다시 투명한 유리창이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리창에 포스터나 지저분한 종이 같은 거 다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재생하고 이제 그 영상을 가까이 가면 영상이 꺼지죠. 그래서 문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필름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름 타입의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리창에 그럼 쓸 수 있는 매체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TV 같은 매체를 만들었을 때 끝나느냐? 사실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리모컨을 이용해도 좋고 센싱을 이용해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입력 방식을 통해서 유리창 모드와 디스플레이 모드를 서로 번갈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 제품이 그냥 이렇게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원격으로 다 제어가 되도록 네트워크를 다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TE 방식을 써서 저희 서버 쪽으로 연결을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담당 직원이 이 모든 매체, 이 모든 미디어를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태 같은 것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송출을 하게 됩니다. 방송국 편성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TE로 연결된 송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편성하고 시간 편성하고 스케줄링을 해서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영상이 송출되도록 만들 수 있고 또 그 하드웨어 제품들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구축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체를 저희가 만들고 매체를 설치하고 유리창에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다가 만들었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뭘 틀겠습니까? 광고주들부터 이제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광고를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라고 광고주 설득이 될까요?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디지털 5개 광고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트래픽, 데이터를 추출하는 트래픽 센서가 저희 제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래픽 센서는 뭘 하냐? 여러분 모바일 폰 다 가지고 다니시죠? 여러분의 모바일 폰에 보시면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신호가 있습니다. 나는 와이파이 안 쓰고 블루투스 안 쓰니까 꺼놨어 하시지만 실제 여러분 모바일 폰의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셋은 계속해서 신호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서가 그 신호를 트래킹을 하고 그 신호를 검출을 합니다. 그 신호만 가지고는 저희는 개인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는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저희가 설치한 디스플레이 반경을 설정하는데요. 뭐 멀리 기술적으로는 50m까지도 측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저 유리창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의 반경 보통 5m에서 10m 내외의 수치만 저희가 검출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내냐면 그 영상에 나가는 동안에 몇 명이 지나갔는지 몇 명이 그 자리에 머물렀고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그 사람이 영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리고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인지 10대가 몇 명인지 20대가 몇 명인지를 데이터를 다 뽑아냅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개인정보법과 상관없고 저희가 통신사랑 연결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를 저희 서버로 갖고 들어온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실제 화면이에요. 저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 광고주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광고가 나가는 동안 몇 명이 지나갔고 그 중에 몇 명이 광고를 받고 또 그 중에 몇 명이 머물러서 얼마 동안 있었고 그 중에 남자는 몇 %며 20대는 몇 %입니다. 라고 저희가 설치한 모든 사이트에마다 이 데이터 정보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럼 광고주들은 그거를 보시고 자기 제품이나 브랜드에 가장 맞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선택이 되는 것이죠. 온라인에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사실 5개 광고에서 오프라인에서 데이터를 트래킹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리포트를 제공하는 곳이 사실 거의 드뭅니다.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5개 광고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디지털 사인이나 전광판을 보고 광고를 보셨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네, 대부분은 자기 모바일 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5개 광고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모바일로 들어와서 모바일로 연동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몇 퍼센트냐면 66%의 사람이 5개 광고를 보고 디지털로 반응을 한답니다.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에 참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모바일로 다시 검색을 하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5개 광고를 본 사람은 5개 광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5개 광고를 본 사람이 다시 모바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모바일에서 다시 광고주의 브랜드 사이트나 랜딩 페이지로 옮겨가서 그 데이터가 추출되도록 이중적인 작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5개 광고에 온라인 광고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저희는 매체에다 영상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영상에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걸 CTA, 콜 투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콜 투 액션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광고를 보시다가 광고가 재밌으면 그 밑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럼 누르게 되죠. 마치 그렇게 넘어가듯이 저희도 저희 윈도우 매체에서 나오는 영상에 그냥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콜 투 액션,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할 수 있는 유도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QR코드이기도 하고 때로는 터치 같은 인터랙티브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는 또는 근접했을 때 근접 센서에 의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모바일로 들어간 데이터가 고객, 광고주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서버를 거쳐가면서 저희는 여기서 어떤 걸 추출해내냐면 전환율이라는 것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가 나가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 100명, 그 중에 머문 사람 20명, 머문 사람 중에 10명이 당신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환율은 50%입니다. 라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뽑아내서 광고주에게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광고주는 기존의 온라인 광고에서 받았던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DOH 광고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가 기술력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광고주들이 받아보는 데이터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요일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주간별로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이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분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고. 여러분 모바일 폰에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신호를 저희 센서가 트래킹을 하게 되면 그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고유의 그 기기 번호 신호가 같이 들어오고요. 그걸 이제 맥 어드레스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맥 어드레스가 들어오는데 그 맥 어드레스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그 맥 어드레스 소유주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맥 어드레스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 통신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과 MOU를 맺어서 저희가 수집한 맥 어드레스를 그쪽에 보내면 그쪽에서는 그 맥 어드레스와 가입한 고객 또는 사람들과 매칭을 해서 저희한테 숫자만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남자가 몇 명인지 20대, 30대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맹점은 존재합니다. 휴대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휴대폰이 없는 분은 사실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라고 저희는 말하진 않고 그래도 저희 테스트 결과 95% 이상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광고주들 분들에게 이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피드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광고에서는 할 수 있었던 것을 비용은 동일한데 외부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광고를 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내가 받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실제 광고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10만 명한테 노출되었을 때 보통 SNS,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광고들이 월 약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5개 광고는 10만 명 노출하면 기존의 5개 광고는 약 200만 원 선 정도가 평균입니다. 근데 저희 거에 광고하면 약 25만 원 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비는 기존의 온라인 광고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광고비 책정 자체가 정률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에 따라서 광고비가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통행량이 많을수록 광고비 올라가게 돼 있고요. 통행량이 줄면 줄수록 광고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구축한 게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5개 광고 하려면 광고 회사나 매체사에 전화를 해서 나 5개 광고 하고 싶은데 한 달에 얼마예요가 사실 기본적인 거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플랫폼들이 다 만들어져서 택시를 부르려고 옛날엔 전화로 택시 불렀지만 요즘 카카오 앱이나 뭐 여러 가지 택시 앱으로 부르듯이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왜 5개 광고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은 조금 안타까워서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광고주들이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저희 플랫폼 들어와서
저희 설치되어 있는 확보되어 있는 매체들을 확인하고 그 매체의 데이터 다 눈으로 보고 비교해서 광고비까지 검색해서 기간, 어디 업종,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매체의 위치가 다 상점 유리창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점들이 업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나 상품과 가장 그래도 매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볼만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하는 작업이 이제 저희 그 플랫폼에서 하는 거고요. 이 플랫폼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이 돼서 광고주가 뭐 접속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유형화돼서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이제 큐레이팅을 하도록 자동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 지금 보시면 왼쪽에 구매, 임대, 광고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매체 미디어 보여드렸잖아요. 유리창에 쓰는 거. 근데 그거를 보시면 어떤 고객분들은 그거 그냥 우리가 사서 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사 광고용으로. 예, 그러면 저희도 그냥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의 뭐 점포나 아니면은 지정한 유리창에 저희가 제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비용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리스 모델, 그러니까 렌트 모델이 있는 거고, 사실 세 번째가 저희가 하는 핵심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좋은 유리창, 통행량이 좋은 곳, 광고를 집행하면 좋은 위치에 있는 상점 유리창을 가서 저희가 점주들에게 유리창을 빌립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저희 제품, 매체죠. 윈도우에 들어가는 매체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설치하고 난 뒤에 저희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거기에 광고를 송출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리창을 빌려준 점주의 유리창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부분을 저희가 점주에게 수익을 쉐어해드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주는 아무런 비용 들이지 않고 본인의 유리창을 저희한테 빌려줌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부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일정의 전기료도 저희가 좀 부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매체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비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설치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제품비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저희도 스타트업인데 저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약간의 이거는 이제 투자 방식인데 PF 방식을 써서 개인 또는 기업이 저희가 확보한 사이트, 저희가 확보한 유리창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면 거기서 발생한 광고 매출에 또 매출의 일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수익 쉐어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툴을 중심으로 해서 유리창을 빌려주신 분은 유리창 빌려준 대가로 임대료와 또는 수익을 받아가시게 되고 그 사이트에 투자를 하신 분은 투자한 대가로 일부 수익을 받아가시게 되고 광고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얻어가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희 회사도 그 안에서 매출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비즈니스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200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브리드가 창업은 2018년에 했고 기술 개발하고 하는 시간 지나서 정확하게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약 한 1년하고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운영해 왔는데요. 판매한 거 말고 광고형으로만 유리창을 저희가 빌려서 설치한 곳만 전국에 약 200군데 정도가 됩니다. 저기 대구 쪽에 좀 있긴 한데 죄송하지만 구미 쪽은 없어서 아직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약 600군데 정도 저희가 매체가 설치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코레일과 철도 광고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코레일의 KTX역이나 SRT역에 가시면 그 역 안에 스토리웨이라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레일 유통이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 그 편의점 유리창에 이제 저희 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설치를 하고 전국에 역시 마찬가지로 광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그 저희 지금 제품이 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들 보면 대부분 다 1층 유리창입니다. 그래서 뭐 카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다음 통신 매장도 있고 일반 음식점도 있고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저희에게 이제 유리창을 빌려 주어서 저희가 매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B2B로도 합니다. 그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매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그 프랜차이즈 매장에 광고형을 설치해 나가고 하고 또 일부는 저희한테 직접 개인 점주들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설치를 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을 보면 이게 사실 광고 시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왼쪽에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꺾였죠. 시장이. 여기 꺾인 게 언제냐면은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장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확 꺾였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장률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빠른 걸로 보입니다. 많은 그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하기를 2021년부터 광고 시장은 급성장할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한번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그 전 세계 광고 시장이 약 한 747조 정도 시장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은 기존의 디지털 5개 광고 시장,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객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대기업군하고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군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기업군들은 이미 5개 광고도 일부 하고 있고 온라인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5개 광고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5개 광고를 온라인 광고처럼 조금 저렴한 비용에 데이터 분석까지 된다고 하면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과연 얼마나 우리가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약 15% 정도가 이탈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 시장이 약 68조, 전 세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하고 있는 시장이 전 세계는 약 117조, 우리나라는 약 4조 원 시장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사실은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기업이고요. 베트남에 저희 자사 법인이 하나 있고요. 지금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또 브라질, 캐나다 쪽은 저희 파트너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작년 1월부터 저희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럴 때는 운이 나쁘다고 표현해야죠. 네, 딱 1월부터 시작했는데 1월 말에 코로나 터져서 해외 사업 진전이 사실 많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기술도 안정성을 찾았고 국내에 레퍼런스를 만들면서 사업의 안정성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시간이 저희한테는 좀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해외를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였던 모든 기술은 저희가 사실 다 특허를 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정부가 주도했던 전 세계 베트남 스타트업 휠이라는 그 스타트업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벤처 기업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서 저희 튠이 전 세계 1등을 해서 저희가 수상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온라인으로밖에 못해서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데 못 갔죠. 네. 저희의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인터브리드라는 회사는 이걸 통해서 전 세계 12개 국가에 약 10만 개 매체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들으셨지만 사실 저희 비즈니스는 인프라가 확대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프라가 스스로 워킹 캐피탈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급성장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의 비전이 제일 중요한데 자동차 그림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거는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명 디스플레이는 일반 유리창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유에는 아직 적용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의 안전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름이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전기 작업이 필요하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차는 보통 이제 배터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배터리 기준에 맞아야 돼서 아주 저전압 12V의 저전압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모빌리티용, 그러니까 모바일용 투명 디스플레이 필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한 3년, 5년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제품은 이미 LTE 네트워크로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자동차에 쓰이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단에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은 비전을 품고 내부에서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선을 이루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상 움직이는 자동차의 동영상 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샌드박스라든가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정부가 버스하고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가면 이제 택시 위에 그 택시 캡이라고 하죠. 위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LED를 달아가지고 동영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규제들이 풀려가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인데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 특히 동남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지금 없는 상태여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해외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은 월드와이드
브로드캐스팅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리창이나 움직이는 자동차 유리창들이 저희의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게 비전이고요. 그럼 거기에 광고만 나가느냐? 실제로 지금 저희 200개 사이트에 예를 들어 100%면 사실 광고는 한 60%에서 70%만 나가고요. 나머지 30%는 공익 광고나 일반 그냥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예능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나가고요. 필요에 따라서 날씨 정보나 뭐 미세먼지 정보 이런 것들을 공익 정보를 내보내고 또 저희가 지금은 질병관리본부랑 뭐 이런 곳이랑 협약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 영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홍보 영상을 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지 그냥 상업 광고의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진 비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이, 그러니까 직원이 31명입니다. 절반 정도가 영업이나 마케팅 사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개발 사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개발, 그다음에 연구 파트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또 특허라든가 제품 관련된 인증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문화들을 만들어 갑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는 산무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거를 들으신 대부분들은 그래가지고 사업이 되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산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고요. 세 번째는 경비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모험이었고 테스트였죠. 근데 저희가 한 2년 반 가까이, 3년 가까이 해본 결과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일단 출퇴근 시간이 자유라는 것 때문에 직원들은 일단 자기 업무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팀이나 협업이 필요할 때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 일수에 대한도 자유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뭐 15일 휴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 2년, 3년 해보면서 평균을 내보면 실제로 인당 평균 13.5일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15일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는 15일 이상을 쓰기도 하고 일부는 10일 이하를 쓰기도 하고 자기 맡은 업무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죠. 근데 어느 누구도 불만 갖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주는 하나의 인센티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경비 자유인데 뭐 경비 자유라고 해서 돈 아무나 그냥 써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하나씩 지급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 점심 식사라든가 또 야근했을 경우는 저녁 식사 등은 다 회사 카드로 직접 지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도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뭐 점심은 9,000원에서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먹고 스테이크가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가 먹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인당 9,500에서 9,500원 선을 잘 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스스로 자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그냥 정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인센티브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립을 하려면 저도 스타트업을 해보니 이 네 가지가 구축이 돼야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리소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거에 맞는 조직,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문화가 구축이 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서도 새로운 문화로 정착을 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문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이고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40분이라고 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서 했는데도 40분을 조금 넘어갔네요. 네. 이상 마치고 뭐 나중에 질의 시간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건 제가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